자,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대손금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입니다.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 아니라 그렇죠? 명확하게 못 받은 걸 세법에서 대손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법도 여러분들 명확하게 못 받은 거니까 이거는 손금으로 인정을 해줘요.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데 조심하실 건 이 대손 처리할 수 없는 채권을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해보자. 세법에서 대손이 확정돼도 인정하지 않는 채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이미 했죠. 업무무관 가지급금. 자, 우리가 세법에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아까 했던 루트살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죽었어요.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무서 입장에서. 맞죠? 특수관계자,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려주지 말랬지?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사례가 극단적이어서 그래요. 그렇죠? 꽃이 있고. 세무 입장에서는. 죄송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증채무 대위변제. 이름은 참 어렵게 지어놨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있죠, 여러분들. 아버지 보증 쓰신 거야.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게요. 자, B가 은행입니다, 여러분들. B가 은행이고 여기 A가 어떤 아버지의 친구분이에요, 친구분. 그렇죠? 자, 아버지 친구분이 은행한테 자금을 빌린 겁니다. 아시죠? 자금 빌렸어요. 아버지 친구가. 근데 누가 보증을 서요? 이제 아버지 친구한테. 아버지가 갑입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쓰신 겁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보증 쓰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많이 쓰셨대요. 그래서 보증이라는 치를 떠시면 진짜 이렇게 닦지 않게 보증 쓰지 마라. 아무리 치면서 보증을 절대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말래요. 근데 항상 보증을 쓰면 어떻게 하죠? 친구가 나르죠. 날라요. 그래서 친구 중에 여기 앞을 가리고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누가 갚아줘야 돼요? 아버지가 갚아줘. 보증 쓰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은행에게 빚을 대신 갚고요.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누구한테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은행한테? 아니, 친구한테 있는 거죠, 여러분들. 친구한테 이렇게 달라고 돈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상권이라고 불러요, 이 문자. 근데 세법도 보증을 진짜 싫어요. 왜냐면 대우 지금이야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죠. 그렇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우가 훨씬 컸어요, 삼성보다. 진짜 치단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요, 대우가 훨씬 컸었어요. 대우가 컸었는데 IMF 때 망한 대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대우입니다. 대우가 IMF 때 폭삭 주장받 앉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계열사들끼리 보증서가 망했어요. 그렇죠? 1 계열사가 돈 빌리면 2 계열사가 보증 쓰고 이렇게 하다 계속 무너진 거예요. 아시죠? 그것 때문에 되게 싫어합니다. 국가에서는 보증 쓰지 마라. 아시죠? 보증 썼다가 네가 만약에 부상권이 생겨도 이거 인정하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아셨죠? 이거 암기사항이죠, 여러분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별로 중요성은 떨어져요, 여러분들. 이거 당연하죠. 대손세 공제를 받았어요, 이미. 맞죠?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손세 공제를 받았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의 효과가 줄어든 거 맞아요. 맞죠? 그것까지 여러분 세법에서 대손금으로 인정해버리면 이중으로 꿀 빠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반대로 얘기하면 대손세 공제를 안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를 꿀 못 받았으니까. 이해되셨어요? 마치 그겁니다. 대손세 공제를 해줬다라는 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대신 변제해 걸로 해석을 합니다. 아셨죠? 대손세 공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것만큼은 국가가 대신 갚아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대손세 공제 부가가치세법상 꼴 빨았으니까 여기 법인세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암기하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실 건데 중요한 건 얘입니다. 뭐냐면 대손금 있죠. 여기 중요한 게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꼭 외우셔야 돼요. 대손금의 요건이 결산조정사항하고 신고조정사항이 있습니다.
됩니다. 이걸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 외우셔야 될까요?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서 적어야 돼요. 그래야 송금 인정됩니다. 근데 신고조정사항은 장부에서 적던 안 적던 근연도의 비용이에요. 저거. 맞죠?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해보죠. 자, 일단 신고조정사항은 근연도에 무조건 송금이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회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법에서 못 받게 된 거야 라고 한 개 회수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아셨죠? 제로고 그 다음에 결산조정사항은 못 받게 된 건 맞는데 법정 요건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신고조정사항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아예 채권자의 권리를 그냥 마감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반드시 장부에 안 적어도 근연도에 송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송금 상입 세부 중에 무조건 있습니다. 아시죠? 보시면 4개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 중에 우리 시험에는 주로 2개가 나옵니다. 위, 아래 이 2개. 자, 그럼 소멸시효 완성 배우셨죠? 부가가치세예요. 맞죠? 우리 소멸시효 완성은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법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법에서 소멸시켰으니까 못 받게 되고 확실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 소멸시켰으니까. 자, 그 다음에 회생계획인가 뭐냐면 우리가 그 어떤 지금 보니까 쌍용차? 쌍용차 지금 회생계획인가 그쪽 들어가려고 지금 인수작업하고 있다든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이 지금 많이 휘청휘청거려요. 그래서 그 기업이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저희 살아나고 싶어요. 부탁해요. 라고 법원에 신청을 해요.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법원이 그 가능성을 좀 판단하는 거예요. 얘를 살렸을 때 국익이 크면 살립니다. 회생계획 인가를 해줘요. 됐죠? 근데 얘를 살렸을 때 국익이 별로 안 돼요. 막 돈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국가 주식이 막 줄줄 새는 거예요. 돈이. 그런 것 같으면 그냥 없애버립니다. 아시죠? 근데 살려준 거예요.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습니다. 알죠? 살려줬다라는 건 그 회생할 계획이 있다라는 건 반대 요인이 얼마나 여러분 재무구조 안 좋겠어요. 빚도 많고. 그죠? 그걸 탕감을 해주는 겁니다. 법원에서. 아시죠?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일정 우리가 법원에서 채무를 탕감을 해줘요. 아시죠? 그럼 반대로 채권자는 대손이 확정이 된 거죠. 못 받게 되는 것만큼. 근데 법원이 법이잖아요. 맞죠? 법원이 법이잖아요. 법 만드는 곳이 법원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도 법에 따라서 확정이 된 거.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짝대기는 말로만. 자, 세 번째 짝대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채권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담보를 잡아놓은 겁니다. 담보 잡아놨는데 그 채무자가 안 갚은 거예요. 안 갚으면 내가 담보 잡은 건물 같은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가 담보 잡았던 건물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담보 다 잡아놨어. 우리가 담보는 항상 먼저 설정하는 우선권을 받아요. 아셨죠? 그래서 내가 담보를 설정했는데 다른 애가 나보다 은행들이 담보를 먼저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받습니다. 그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 같은 걸 우리가 팔고, 팔면 돈 들어오잖아요. 그걸 저당권은 먼저 설정하는 먼저 받아가요. 그 사람들한테 다 줬더니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경매가 취소가 돼버려요. 이해되셨어요? 경매를 신청했는데 취소가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이 먼저 다 받아갔으니까 저당권 먼저 설정한 건데.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요? 이것도 그냥 법원에 신청한 거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거고요. 여러분들 네 번째 짝대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채무가 진짜 많아요. 그럼 채무자를 구원해주는 제도. 채무자를 구원해주는 제도가 뭐가 있지? 변호사한테 돈 주고 하는 게 개인 회생인가? 아무튼 개인 파산인가? 아무튼 있는데 까먹었다.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변호사한테 돈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신용복지위원회 가가지고 내가 재산이 얼마 없어야 돼요. 재산이 얼마 없고 채무가 있으면 그 신용회복위원회가 대신 갚아줍니다. 대신 갚아주거나 아니면 그
뭐라고 하지? 신용복지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어떤 은행이 합의를 봐요. 합의를 봐가지고 신용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애들의 채무는 좀 탕감을 해줘라 라고 해주는 겁니다. 실제 아시죠? 그래서 내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은행들은 당연히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탕감받는 거가. 이해되셨죠? 신용회복위원회도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되시겠어요? 물론 안 좋은 제도긴 하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쥐가 안 갖고 탕감을 못 갖게 해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이거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그게 제일 큰일 난 거죠. 여러분들. 나라에서 강제를 해요. 채무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론 협약은 강제 대부분 맺어요. 그렇죠? 정부의 눈치를 보게 돼 있죠. 은행들은. 그거 해야 되나? 시험에 세 번째 짝대기, 네 번째 짝대기 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 네 개 빼고는 전부 다 여러분 결산 조정 사항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신고를 외우셔야 해서 결산을 외우시는 게 아닙니다.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법률, 핵심 법률이고 송금의 귀속 시기가 무조건 그 사유 만족하는 날 송금이 돼야 됩니다. 이게 신고 조정 사항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결산 조정사항. 자, 결산 조정사항은 회수 가능성이 0.000000001%일 때예요. 죄송합니다. 법에 의한 대손의 확정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법에 의한 대손의 확정이 아닌 거예요. 죄송해요.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핵심이고. 그러니까 이 결산 조정 사항은요 대손의 요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은 뭐예요? 장부에 적어야 돼요.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장부에 반영을 꼭 해야 그는 손금을 인정해준다는 계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금사님 하시면 안 돼요. 절대 무조건 장부에 안 적었으면 문제 없는 거예요. 저 올해 안 먹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많이 조심. 자, 요런 것들입니다.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했던 네 가지 빼고 답니다. 파산. 그렇죠? 파산. 사망. 형의 집행.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형의 집행 이렇게 드립을 할게요. 자, 형의 집행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깜빡한 거죠? 채무자가 깜빡을 한 겁니다. 못 받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도 같이 깜빡한 겁니다. 죄를 저지르고 여기 가지고 저 A 내가 분별해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B라는 호수에 있다라고 저 B에 좀 같이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해가지고 때리면 받을 수 있어요. 죄송해요. 생각해 주시고 드립. 아무튼 근데 우리 시험에 중요한 게 얘예요. 이게 어디냐? 부도 발생일로 다 알고 계시죠? 6개월 이상 경과한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얘예요. 어디 갔어? 얘입니다. 얘가 1,000원을 꼭 남겨놓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비망가액이라고 해가지고 비망이 뭐냐면 망자가 여러분 우리가 망자가 망각하다 할 때 망자 씁니다. 잘 몰라 잊을망 저 한자 못 써요. 하지 마시고 비자는 뭘까요? 아닐 비.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남겨놓는 금액을 세법에서 비망가액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부도 후 6개월이 지나더라도 권리가 소멸된 건 아니에요. 미리 얘기하면. 맞죠? 내가 몰래 나랑 또 때리면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비망가액 1,000원을 남겨놓는다라는 건 1,000원은 송금 불산일이 돼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여러분 1,000원까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우리 시험은 1,000원까지 뭐라고 해요? 그렇죠?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걸 1,000원 안 남겨놓으면 일단 한도가 다 틀어져 버려요. 그럼 점수가 감점이 엄청나게 돼요. 요시해야 되겠죠. 그때 모든 곳에 다 1,000원 남겨놓으시면 안 돼요. 아시죠? 그 뭐죠? 강아지가 다 이게 오줌 싸듯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든 곳에 흔적은 다 1,000원. 배웠다 다 1,000원, 1,000원 하시면 안 돼요. 부도 6개월 만이에요. 제발 아시죠? 진짜 다 1,000원 넘기신 분들 계신다 실제로. 제가 몇 번 봤어요 실제. 조심. 꼭 외우셔야 돼요. 부도 6개월 만입니다.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아니면 돼요. 아시죠? 다 보시면 얘네들입니다.
그럼 핵심이 뭐냐? 얘네들은 언제 송금이냐? 일단은 범요건 충족만 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결산 조정 사항 요건과 장부의 기장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금연도의 송금이라고 해요. 그렇죠? 되셨나요? 이건 좀 연습 좀 해놔야 돼요. 그래야 좀 감이 오시거든요. 왜냐면 시험에 분계로 안 주고 말로 던져줘요. 말로. 말로 던져줘요. 실제로. 배우 말로 던집니다. 아시죠? 자, 연습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보시면 이거 뭐예요,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 요건이잖아요. 처음 보신 거 아니죠, 이거? 봤어. 이거 부가가치세 봤어. 그래야지. 처음 보네? 뭐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세모 이거 때문에 보셨을 거라 믿을게요. 자, 한번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연습. 지금 교재 없는데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을. 이걸로 말고 왜냐면 시험에서는 이게 줄 거니까. 자, 쉽게 말로 연습하기 말로. 그렇죠? 시험에는 말로 던져주기 때문에 이게 분계로 나오면 그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데 분계가 안 나오고 말로 던져주면 이게 더 힘들어요. 이제 없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자, 보면 자, 일단 여기서 100만 원 생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0이라고 1억 원이라 생각하시면 1억 원. 자, 채권 1억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였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말로. 분계로 불러줄 때도 있긴 간혹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채권을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한 거 총액법으로 준 거예요, 보충법으로 준 거예요? 보충법으로 준 거죠. 배송이 확정됐는데 차변으로 대손충당금 깎아는 뜻이잖아요. 맞죠? 이건 보충법. 근데 세법은 이건 보충법이 아니라 세법은 총액법의 논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말은 장부에서 비용 처리한 거예요, 대손금으로. 법인세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비용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꼭. 안 그러면 생각 못해요. 아셨죠? 총액법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좋기? 해보자. 자, 근데 이 채권, 그러니까 이거 한 걸 회사가. 아이고. 회사가 이렇게 한 거죠. 회사가 대변의 채권 1억 가면서 여기에 비용 처리했다라고 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거면 이렇게 됐죠? 자, 요게 이제 이 1억 원 중에서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이 있대요. 이거를 회사가 대손 처리한 겁니다.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부도 후 6개월이 경과해야 되는데 3개월이 경과만 대손 처리했죠. 요거 세법에 인정한 분 인정. 인정. 그렇죠? 6개월이 경과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쪼개볼게요. 일단 분계로 얘를 위에 또 도와보죠. 그럼 장부에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채권 1,000만 원, 비용 1,000만 원. 비용을 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대손금. 근데 세법은 닥쳐. 경과하지 않았으니까 대손 인정 못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세무조 어떻게 나와요? 송금? 부산이 맞죠? 그 다음에 소득처분. 손불이면 요거죠. 요거 장부는 채권식 감소, 세법은 채권 연감소. 세법이 채권이 우리가 늘어야 돼, 많아야 돼요. 그렇죠? 요거 자세히 많아야 되니까 송금 불산이 10이고 1,000만 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도 후 10개월이 경과한 채권이 2,000만 원이 있대요. 그걸 대손 처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장부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다가 채권 두 번째 사례 각각 채권 20, 비용 20, 2,000만 원 이렇게 처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 세법이 인정, 불인정. 인정이 6개월 경과했으니까 세무죠. 인정하죠, 인정. 세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0원 남기라면서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시험. 너무 중요해요, 진짜. 너무해. 그죠? 너무 중요한데 너무해, 진짜. 너무한 거 같죠, 여러분. 아니, 제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낸다니까요. 1,000원 무지하게 냈어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1,000원을 다 남긴다니까요, 실제로.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1,000원 송금불세 1,000원 남겨놔야 자산이 세법이 많으니까 자산 1,000원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산을 1,000원 남기라는 거 유보해줘야 돼요. 자산이 세법이 1,000원 많으니까. 맞죠? 세법은 1,999만 9천원만 송금 이상했다라는 거예요. 구독 6개월. 이제 되셨어요? 그럼 송금 불상이 돼야죠. 세법이 그것만큼 여러분들 자산이 많으니까. 되셨어요? 맞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맞죠? 현실은 하나도 안 중요해. 세무공무원, 저 세법을 배웠는데 1,000원 안 남기셨네요. 이것이 세무공무원은 딱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혹시 너 쫓자니?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거의 찔리겠지? 어떻게 하시는 거지? 이렇게. 예.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거 듣고 버리세요. 나중에 실제 업무 하실 때 기타 사유치나 기타는 차이 없어요. 실무할 때 우리 시험은 기타하고 사유치 구가 되게 중요해요. 맞죠? 일이 실무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험 이렇게 하니까 저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딱 저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농담이고 아무튼 우리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우리 시험은 1,000원 꼭.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3,000만 원이래요. 그럼 회사가 이렇게 처리한 거잖아요. 세 번째 사례는 채권 3,000만 원 까고요. 차변의 비용 3,000만 원 이렇게 처리한 거죠. 됐죠?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은 어떤 사항이 있어요? 아까? 그죠? 신고정 사항이니까 그 년도에 무조건 송금이 돼야죠. 그죠? 그럼 세법은 똑같이 채권 3,000만 원 까고요. 비용 3,000만 원 까야죠. 세분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1,000원은 부도 6개월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 꼭 개만 해오셔야 돼요. 1,000원은 부도 6개월만 이축이 막 진짜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막한 6개. 그렇죠? 나머지는 1,000원 안 한게요 여러분들. 네 번째. 이게 제일 그지 같아요. 전기권 나오는 문제가 돼요.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우리가 깠대요. 얘를 나눠야 돼요. 해보자 일단은. 처음이시니까 하나씩 해봐야 돼요. 전기, 단기. 자, 그러면 이때 전기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4,000만 원 있었는데 올해 대손 처리한 거예요. 장부는. 맞죠? 그럼 전기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전기에 채권 안 깐 거예요. 채권 안 깠으니까 오랜데 깐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채권은 그래서 전기에 안 까고 단기에 채권 4,000만 원 까면서 비용한 거잖아요.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근데 세법은 전기의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어느 년대 송금이에요? 전년대 송금이에요. 세법은 소멸시효 완성이 전년도에 됐으면 전년도에 채권 까야지. 맞죠? 이게 물론 비용은 대송금이에요. 맞죠? 우리 올해는 왜 깠니? 아니지, 올해는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말로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전기에 세무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있어요. 그죠? 전기에 송금산. 그죠? 마이너스 이거죠? 세법이 자산이 세법이 감소해야 되니까. 맞죠? 마이너스 이거. 됐죠? 이렇게. 오케이?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전기에는 장부상 채권이 많아요? 세법상 채권이 많아요? 장부상 채권이 많아야죠, 여러분들. 왜냐면 논리도 장부는 안 깠는데 세법 채권 깠으니까. 그렇죠? 전기에 장부상 채권이 세법상 채권보다 많아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단기에 세무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송금? 금수아니 유보죠. 왜냐면 장부는 채권 사실감소
세법은 채권 안 감소. 그렇죠. 그래서 세법이 채권이 늘어야죠,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나니까 유보, 자산이 더 많으니까 유보, 이렇게. 근데 얘는 추인입니다. 왜 추인이냐? 장부에서 많았죠. 장부에서 많았다라는 건 장부에서 까면 추인이에요. 항상 많은 곳에서 소멸하면 추인이라니까요. 많았던 것이 장부잖아요. 그럼 장부에서 개손 처리했다라는 건 장부에 채권 까버린 거예요. 맞죠? 깠으니까 둘의 차이는 이제 없어요. 맞죠? 전체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 내 차이는 없어지잖아요. 둘 다 채권을 사실감이 똑같으니까 전기단계 통틀어서. 이해되세요? 전기엔 차이가 있었지만 올해 연도에는 차이가 없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보추인 되게 좀 많았던 곳이 항상 없어지면 추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좀 유보 살짝 감 잡히시면 좋겠는데, 진짜? 떠들게 못하지 마시고, 못하지 마시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대 이럴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있을라나? 아무튼 그래서 올해 송동별산이 유보인데 중요한 게 유보 추인이고요. 아시죠? 그리고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 아까 뭔지 몰라도 채권의 유보하고 마이너스 유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뒤에서 또 할게요. 여러분 걱정 마시고. 그 문제는 나중에 풀 거예요. 오늘 실기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자, 이제 이렇게 준 거야.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 1억에 대한 이렇게 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질문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장부상 당기말 채권 잔액 1억. 장부에서 대손 처리 했어요, 안 했어요? 실제 이렇게 내줬어요, 여러분들. 안 한 겁니다. 채권이 남아있다라고 안 깠다는 소리 애들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장부에서 대손 처리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거. 실제 이렇게 적어도 사람들이 뭔 소리 이거? 기말 채권 잔액이 돼요? 이 말은 채권이 남아있다라는 거니까 반대로 해서 그럼 채권 안 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채권 안 깠으면 대손금 처리 안 했다는 얘기죠, 장부가. 나중에 문제를 보시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런 애들이. 해볼게요. 똑같아. 자, 여기. 자, 부도 후 3개월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 있대요. 1,000만 원 있어요. 근데 장부에서 안 했죠. 1번. 첫 번째 1번.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부도 후 3개월이 경과했으면 여러분 세법상 대손요건 만족, 불만족? 불만족이죠. 불만족이니까 세법도 없어요. 공개가. 이해되셨어요? 세무죠? 없어요. 그죠?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려고 노력하시 답만 적으시면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동그라 2번. 자,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그러면 두 번째 사례도 장부는 아무런 회계처리 안 한 거죠. 대손처리 안 했죠. 근데 부도 10개월이 경과했으면 부도 6개월 경과했잖아요. 그럼 부도 6개월 경과하면 세법상 공개. 없어요. 왜일까요? 결산 조정입니다. 결산 조정은 요건 만족만 한다고 송금이 올해는 송금이 아닌 거예요. 장부에 적어줘야 돼요. 어쩌라는데? 자꾸 안 적었잖아. 결산조사는 안 적었어. 결산조사는 너희들이 먹고 싶을 때 먹어라. 안 적었어? 그럼 올해 먹기 싫구나. 나중에 처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희들이 장부에 적었을 때 그때 비용 인정해줄 때 뜻입니다요. 진짜 조심하실 거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결산조사 상위 때문에 그래요. 안 됐죠?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하고 3번 비교 잘 하셔야 돼요. 3번.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3천만 원. 일단 장부 안 한 거죠? 세법상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왜냐면 신고조정사항이잖아요. 신고조정사항은 그 요건을 만족하기만 주고 그건 송금해야 돼요. 맞죠? 이게 2번하고 3번의 차이예요.
계산노상은 잔고에 적기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신고는 무조건 그 년도의 송금입니다. 몇 번? 여기에 비용 나올게요. 세무수정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송금? 자산이. 그 다음에 채권. 자산 차이니까 마이너스고. 맞죠? 자, 4번. 자,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4천만 원. 자, 세무전. 전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4천만 원. 자, 해볼게 하나하나씩. 그죠? 어렵죠, 여러분들? 전기. 그럼 장부에서 전기에 비용한 거야, 안 한 거야?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거. 아니, 저 채권이 남아있는데 깠으면 채권이 남아있을 리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장부는 전기에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도 안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세법은 어느 년도 송금이에요? 신고조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신고조정상이니까 전년도에 여러분들 채권을 따면서 비용 처리했었어야죠. 되시겠나요? 여기에 채권 4천 따야 되고 전년도에. 그죠? 이게 나올 수 있는 다예요. 일반적으로 4천. 그렇죠? 그리고 올해에는 좀 전년도에 송금이 올해는 체크가 안 되잖아요. 단계 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없어요. 다 이거. 근데 전기에는 있겠죠. 그냥 송금? 아니. 전년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해보자 여러분들. 그럼 얘는 전이고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라는 건 자산부채 차이가 누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럼 얘는 기초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써할게요, 여러분들. 되셨죠? 이렇게 연습한 거 연습. 알죠? 왜냐면 분계로 주는 건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렇게 말로 하는 거 어려워요. 시험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줄 거예요. 진짜 일단 이제 물어보시면 되시겠죠? 이쪽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대손금 이쪽은요. 자, 이제 뭐를 할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건 대손금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할 건 대손금이야, 대손충당금이에요. 네? 지금부터 할 건 대손충당금이야. 알죠? 무슨 충당금? 대손금은 그나마 머리를 좀 쓰긴 써야 되지만, 네. 이거만 이렇게 판단하면 되잖아요. 장부하고 세법. 근데 여기는 좀 머리를 더 써야 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자, 전년도 말에 채권이 1억이었대, 1억. 전년도 말 채권이 1억이었대, 1억. 됐죠? 1억. 변환사 100만 원 다 띄어요. 자, 근데 이 중에서요. X 1년 중에 대손이 실제로 2천만 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죠. 우리가 X 1년이 단기다라고 하면 전년도 말 채권 중에서 올해 연도 중에 대손이 확정된 퍼센트가 나오겠죠. 몇 퍼센트로 확정이 됐어요? 20% 확정됐죠. 이거 역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법에서 대손 실적률이라고 해요. 대손 실적률. 대손 실적률은 뭐냐면 전년도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 올해 실제 못 받게 된 경험치 쌓인 거.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왜냐면 시험에 대손 실전율을 안 주면 가장 들었거든요. 이게 제일 들어요. 실전율 안 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는 두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세 문제가. 되셨어요 일단은? 됐군. 자, 그 다음에 이제 X1년도 말이 되면 채권이 막 여러 가지 계속 변했겠죠. 여러분. 채권은 워낙 단기 중에 많이 발생하니까. 맞죠? 그래서 마지막에 올해 연도 말 채권 잔액이 최종적으로 200원 됐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시죠? 또 우리가 대손 충당으로 설정할 때 회계 시간에 배우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 중 몇 퍼센트를 못 받을까 해서 대손 예상하잖아요. 근데. 맞죠? 세법은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야. 뭐냐면, 야, 너 경험치가 20% 쌓였잖니? 물론 이거 안 좋은 경험치죠, 여러분들. 20%가 쌓였잖니? 그러면 네가 올해 연도 말에 가지고 있는 채권 중에서 20%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야. 세법 입장에서는. 아니, 대손 추정률을 20%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험치가 20% 쌓였으니까 올해 말 가지고 있는 채권 2억 중에서 20%를 못 받을 것 같다라고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게 세법부터 공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핵심이야, 여러분들? 여기는 20%고요. 아시죠? 그래서 단기말 채권 잔액에서 대손 실적률을 곱하잖아요. 곱하면 요게 기말의 대손 예상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이렇게 구했어요. 대손 충당을 한도로요. 응? 논리 이해되시겠어요? 네가 못 받게 된 것만큼 미래에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대손 예상액이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죠. 왜요? 총액법이니까 우리가 기말의 대손 예상액 전부가 올해 연도에 비용 잡는다면서요. 총액법은. 그렇죠? 이게 세법상 대손 충당금 한도가 되는 건 4천만 원이요. 그게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게 전부 다 뭐냐? 다 세법상 금액이에요. 세법상 채권, 세법상 대손금, 세법상 기말 채권. 그래서 시험에 가장 더러우면 이 세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아시죠? 근데 실적률을 안 주면 세법상 단기말 채권만 구하면 돼요. 실적률 주면 문제에서 주면 우리가 전기말 채권 중에 세법상 전기말 채권 중에 올해 세법상 대손금이 대손 실적률이라면서요. 이걸 안 주면 이걸 구해서 우리가 0%를 구해야 돼요. 제일 더러운 문제고요. 가장 그나마 깨끗하면 대손 실적률 좋아요. 주면 그냥 세법상 기말 채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말 채권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요. 뭐냐면 우리가 기말 채권에 여러분들 우리가 설정률을 곱한다라고 불러요. 이 설정률은 1%하고 대손 실적률 둘 중에 큰 거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대손 실적률이 만약에 0.5%래요. 그러면 그냥 1%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 만약에 대손 실적률은 2%라고 한다라고 2%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손 실적률은 0.5%를 한다 라고 1%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1%를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손 실적률 안 줍니다. 뻔한 얘기입니다. 이게 제일 싫어요.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배우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법상 채권 아까 했었죠? 장부상 채권의 유보는 더하고 마이너스를 빼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미 대손충당금 퇴충에서 했었죠. 연충하는 거야. 뭐가 같아야 돼요? 일단 채권은 자산이니까 누적이어야 돼요. 누적이고 시점이 일치해야 됐었죠.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실적률을 안 주면 대손금 필요해요. 대손금. 했죠? 이런 게 수준이죠. 장부상 대손금. 물론 이 대손금은 여러분들이 보충법으로 내가 총액법으로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손이 확정된 걸 보충법으로 줄 거거든요. 시험에서는. 그건 회사가 총액법으로 따지면 대손 처리한 거예요. 대손금이나 비용으로. 그리고 송금산이 대손금 나오고요. 그죠?
송금산입은 세법이 비용이 좀 많은 거니까. 그렇죠? 송금불산입은 비용이 세법이 적은 거니까 송금불산입 좀 빼고요. 중요한 게 있어요. 대송금 비용이잖아요. 비용은 누적이에요, 단계예요. 단기만 하셔야 단기만. 아시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칠게. 이거 누적이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감가상각비부터 여러분 누적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또 자산부채는 누적이 분명히 재무상태표 누적, 손익계산서 단기 맞죠? 단기? 되셨어요? 넘길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기말의 대손충당금 한도시 부인 자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가 기말의 대손 예상이겠죠. 맞죠? 그럼 장부도 기말의 대손 예상에 가고 있어요. 세법 총액법이니까 장부도 이런 총액법으로 돌려놓고 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T 계정은 기말 잔액이지 설정액이 아닙니다. 조심. 설정액이 아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까 했었잖아요. 엄마? 아까 요거 보니? 어디 갔어? 요거 왜 보충법 왜 얘로 본다면 얘로 맞죠?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될 거니 회사가 총액법으로 비용 예상 120원이잖아요. 이거 120원 설정액이에요? 기말 잔액이라니까? 기말의 대손 예상의 전부를 비용 갚기 위해서 우리가 기말 기초에 할인받다면서 이미 얘 50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세법이랑 세법상 비교할 금액 50원이 아니라 120원이에요. 총액법 관점에서는. 요거 조심. 제발. 제발. 그래서 총액법 이래서 짜증나요. 저도 이거 처음 할 때 대신하는데 멘탈 나갔어요. 저도. 너무 짜증난다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회계도 총액법을 귀찮으니까 보충법 빨리 하고 보충법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 회계도 총액법 원래 써요. 옛날에. 그러니까 보충법이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시하시고. 자, 여기. 그래서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회사의 T 계정의 기말의 대손충당금이에요. 설정이 아니라. 자, 근데 보시면 요게 이제 세법상 단기 대손금 구하는 공식이었죠. 문자가 안 써지지만. 그 다음에 세법상 채권이 어떤 채권이 필요했죠? 전기말 제일 어려우면 하고 단기말. 그렇죠? 우리 이렇게 봤었잖아요, 근데. 장부상 채권이란 뜻이에요. 거기에 유보는 더하고 맞죠? 그 다음에 제외 채권을 빼요. 좀 이따 제외 채권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대손충당금 설정에서 제외된 채권 못 받을 것 같다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해보자. 우리가 채권은 누적이잖아요. 전기 말 이 기초죠. 기초에다가 단기 중을 더하면 단기 말. 되셨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장부상 전기말 채권하고요 단기말 채권은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줄 수밖에 없냐면 채권 워낙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꼭 줍니다. 아시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유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보는 건방이 건 다릅니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기초 유보죠 이게. 기초 유보에 단기 중 유보 더하면 누적으로 기말 유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이건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기말 유보가 될 겁니다. 누적이니까. 자, 그다음에 제외 채권은 문제에서도 건바이 줄 거예요. 하고 그러면 세법상 기말 채권이 되겠죠. 단기말. 아셨죠? 그러니까 실적률을 주면 얘는 안 봐도 돼요. 실적률을 주면 장부상 대손 구할 필요 없어요. 맞죠? 장부상 단기 대손은 구할 필요 없고 전기말 세법상 채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대손 실적률이 전기말 채권 중에서 못 받게 된 %라면서요. 그걸 주면 안 구해도 돼. 이 두 개는. 아셨죠? 하지만 얘는 무조건 내요. 여러분들 이거 구하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할게 다시. 자, 그럼 대손 실적률은 최소 1%라는 거 아까 둘 중에 1%하고 실적률 둘 중에 큰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대손 시작 밝히고죠. 전기말 세법상 채권 중에서 올해 못 받게 될 퍼센트. 맞죠? 요금시 1억 아까 1억 중에 2천만 원 못 받게 된 거. 되셨나요? 한도는 단기말 세법상 채권 아까 2억 여기에 대손 설정률 물론 대손 설정률은 1%하고 시점 둘 중에 큰 거. 그렇고 그 다음에 한도 초과 있죠. 한도 초과는 송금불상 유보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한도 초과는 세법상 설정 비용할 한도보다 더 적은 거잖아요. 장부가 송금불상이 그죠? 대손 충당금이라는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그죠? 이렇게.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송금불상 유보라고. 그렇죠? 한도 미달이 세부준이 없어요. 결사 추정되는 비용이죠 여기는. 그렇죠?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한도 미달이 세부준 하시면 안 돼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외 채권이 먼저 해볼게요.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채권이라는 건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10,000원에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 부가가치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채권이 있어요, 없어요? 부가가치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이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채권이 11,000원 있는 거죠, 10,000원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까지 외상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당연히 부가가치세 포함돼야 돼요. 여기 매출세 당연히 포함된 게 채권이잖아요. 근데 제외되어 있다라고 하면 1.1 곱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포함될 수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항상 채권은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금액이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건 솔직히 떨어져요. 동일에 대한 채권하고 채무가 동시에 있다. 말문제입니다. 말문제. 네. 그럼 우리가 기억나시죠? 동일에 대한 채권 채무가 같이 있으면 항상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해줘요. 아마 가지급금에서 썼을 거예요. 업무관자사 쪽에서 동일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가 같이 있으면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 보실게요. 당연히 여러분들 세법상 한도가 커지는 게 좋죠.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단기말 세법상 채권이 늘어야 돼요? 줄어야 돼요? 한도가 커지려면 늘어야죠. 그러면 다시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가 동시에 있으면 상기하면 안 돼요. 그럼 채권이 줄어버리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이 2억, 채무가 1억 동일인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투 친다라고 하면 여기 1억이잖아요. 근데 투 안 친다라고 하면 2억 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2억 넣는 게 한도가 커져요. 비용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무작정 외우시면 안 될 때 납세자한테 유리하려면 상기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근데 가치가 돈, 다른 돈이라면 상기함, 서로 간에 상기할 약정이 있다면 지들끼리 하기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제외채권 단기상. 자, 뭐냐면 일단 우리가 아까 했던 가지급금하고 채무보증 대입연재 있죠? 얘네들 안 돼요. 왜 안 되냐? 완성식이 여러분 대손금하고요. 대손 충당금 중에 명확한 게 뭐예요? 대손금이죠. 대손금에서도 채권 까는 거 인정 안 했죠? 하물며 대손 충당금에서 더더욱 안 되죠. 대손이 확정된 것도 채권 못 가게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앞에 있는 놈들은 우리가 대손 확정 회계처리도 안 되고요. 아시죠? 당연히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도 들어오면 안 돼요. 되시겠어요? 한도가 커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여기 B. 자, 할인업 매각거래 대서양도 왜일까요? 얘는요? 왜 설정하면 안 될까요? 채권.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매각거래이면 우리가 대변으로 받으러 오면 빼요, 안 빼요? 빼죠. 그 다음에 대서양도 하면 어음이 내 장부에 없어. 둘 다 어음을 대변으로 빼는 놈이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채권이 없어요. 채권은 어디 있어요? 대변으로 어음을 까버렸는데 채권이 남아있지 않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래. 그래서 자, 됐으면 C는 우리 아까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무시. C는 무시. 무시입니다. 무시. 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쉴까요? 10분 쉬었다가요. 11시 25분이니까 11시 35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